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축구계를 뜨겁게 달군 소식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는 달순의 월드와이드 뉴스 출발합니다. 이승우 선수가 K리그 복귀 반년 만에 유럽행 재진출설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스코틀랜드의 명문팀인데요. 이승우 선수의 유럽행 가능성은 어떤지 이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K리그1 수원FC로 이적한 이승우 선수가 최근 스코티시 프리미어리그 명문구단 하츠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하츠는 2022-23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승우 선수에게 3년 계약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승우 선수는 어릴 적부터 유럽에서 오래 뛰었잖아요. 스코틀랜드는 처음이군요. 네, 이승우 선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팀을 시작으로 이탈리아, 벨기에, 포르투갈 등에서 6년간 뛰다가 올해 K리그로 들어왔죠. 네, K리그에 돌아와서 부활에 성공한 이승우 선수에게 하츠가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하츠는 스코티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4차례 차지했으며 올 시즌에 유로파리그에 나가는 팀입니다. 네, 한창 시즌 중인데 이승우 선수가 도전에 나설까요? 네, 이승우 선수는 올 시즌 K리그1 22경기 출전에 10골을 넣었습니다. 개인 득점 랭킹 부문에서 4위인데요. 네, 이승우 측 관계자는 하츠 외에도 여러 팀이 이적을 제안했다. 현재로서는 수원FC에 집중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하츠는 이승우 외에도 그 또래의 K리그 공격수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유가 새로 영입한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수는 맨유에서 한 경기 뛸 때마다 친정팀 아약스가 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독특한 계약 조항을 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네, 맨유는 올여름에 아약스로부터 수비수 마르티네스를 영입했습니다. 이적료는 약 900억 원이며 계약 기간 5년을 맺었는데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맨유와 아약스 사이에 맺은 추가 조항이 눈길을 끕니다. 마르티네스가 맨유에서 경기를 뛸 때마다 아약스에게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군요. 네, 마르티네스가 맨유 소속으로 경기에 뛸 때마다 한 경기당 9천만 원씩 맨유가 아약스에 출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네, 선발이든 교체 투입이든 무조건 추가 수당을 줘야 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한 시즌에 최대 170만 파운드, 27억 원까지만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5년간 최대 135억 원의 마르티네스 출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지성 전북현대 어드바이저가 한국 유소년 시스템을 지적했습니다.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굳이 정규 수업을 다 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네, 전북 어드바이저 부임 1년 반이 된 박지성은 지난 30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네, 박지성은 기자간담회에서 고등학교 축구부 학생들이 정규 수업을 다 받으면서 훈련하는 게 아쉽다. 축구뿐만 아니라 예체능 분야 학생들 모두의 고민이다. 공부를 통해서 대학에 가려는지 아니면 다른 재능으로 진학하려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성 어드바이저는 유럽에서 오랜 기간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의 시스템 차이를 잘 알 겁니다. 유럽 시스템 예시도 들었다면서요? 네, 박지성 어드바이저는 현역 시절에 잉글랜드와 네덜란드에서 약 15년간 톱클래스 선수로 맹활약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유럽에 남아서 행정 및 유소년 시스템을 공부했는데요. 유럽에서는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프로 선수와 같은 스케줄을 소화한다. 유럽은 18세까지 똑같이 훈련을 받아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요일마다 수업을 받는 날이 있고 아닌 날도 있다고 비교했습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팀 바이에른 뮌헨의 새로운 영입생이 화제입니다. 바로 사디오 마네의 절친이자 운전기사였던 세급의 아잔포를 1+1으로 영입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리버풀 공격수 사디오 마네를 영입했습니다. 이적료는 560억 원이며 계약 기간은 3년을 맺었는데요. 이때 마네의 절친인 또 다른 친구를 추가 영입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네, 마네의 친구까지 영입했다니 어떤 사연인지 궁금한데요. 축구 선수이긴 한가요? 마네의 친구 아잔포는 어릴 적 세네갈 제너레이션 아카데미에서 마네와 함께 축구를 시작한 소꿉친구입니다. 마네가 2011년에 프랑스 FC 매치로 이적할 때 구단 측에 아잔포를 함께 영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잔포는 FC 매치 B팀에서 선수로 뛰었습니다. 애초에 유럽 생활을 함께 시작한 선수였군요. 이후에도 마네 커리어를 따라다녔나요? 네, 마네가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로 이적하던 시점에서 둘은 헤어졌습니다. 마네가 잘츠부르크를 거쳐 잉글랜드 사우스햄프턴, 리버풀에서 절정의 시기를 보냈고 이때 아잔포는 프랑스, 러시아, 네덜란드 등에서 뛰었습니다. 잉글랜드 4부 리그 올드햄에서 뛸 때는 구단 역대 최악의 공격수로 불릴 정도로 부진했습니다. 따라서 아잔포가 바이에른 뮌헨 선수로 뛸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네, 독일 현지 매체에서는 마네의 독일 정착을 돕기 위한 추가 영입이라고 바라봤습니다. 최근 바이에른 뮌헨과 작별한 레반도프스키가 뮌헨을 찾아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자, 그렇게 싸우더니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자, 그러나 뮌헨 팬들은 레반도프스키에게 조롱까지 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네, 레반도프스키는 지난 시즌이 끝나자마자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팀은 선수를 붙잡았지만 선수는 어떻게든 팀을 나가겠다고 하소연했죠.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뒤에도
뮌헨이 쓰레기 같은 거짓말을 했다고 폭로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랬던 레반도프스키가 다시 뮌헨으로 돌아왔다고요? 레반도프스키는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프리시즌 일정을 소화한 뒤에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 휴가 기간을 활용해 친정팀 뮌헨을 찾았는데요. 이때 토마스 뮬러, 르로이 사네 등 옛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고 뮌헨 CEO 올리버 칸도 레반도프스키를 반갑게 맞아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단에 인사하고 나올 때 일부 뮌헨 팬들이 레반도프스키를 향해 할라마드리드라고 외쳤습니다. 할라마드리드는 레반도프스키 새 팀 바르셀로나의 라이벌인 레알 마드리드를 응원할 때 쓰는 말입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운전석 창문을 열고 엄지척을 하고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달순의 월드와이드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너무 많아. 달순의 월드와이드. 다시 갈게. 아니네. 오랜만에 해서 그래. 정통으로 갈게. 다시 가야 돼 그러면? 도전이 아니 그냥 해. 막 쫙쫙 가는 거지. 갈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